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건 아니고 몇 번 뵀지만 오늘부터 어떻게 이렇게 정규 스케줄 비슷하게 자리를 얻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기세병원에 근무하는 우종윤이라고 하고 제목은 제 코너의 제목은 우종윤의 신경연구소라고 지었습니다. 예, 저는 신경외과라서 신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어서 신경연구라고 쓰더라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 오늘아 좀 뭐 눈도 맞고 해서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께 소개드릴 내용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신 질환에 대한 것인데 빠져나온 디스크, 이제 목 디스크 중에서 목 디스크의 위치나 그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가지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 차례에서 좀 나누어서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주로 이제 증상이나 모양 이런 그 발병 원인 이런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다음과 같고요. 네, 제 양력인데 특별히 보잘것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남기세 병원에서 척추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환자분들이 오셔서 본인 병을 요즘 환자분들은 인터넷 매체나 여러 가지 자기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가 널리 알려져 있어서 환자분들이 자기 병을 대충 알고 오세요. 내가 뭐 같은데, 내가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맞습니다. 목 디스크가 내가 목이 아프고 팔이 당기고 아파서 보니까 이제 목 디스크 같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 디스크가 맞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또 이제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해보면 목 디스크가 맞아서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때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 디스크가 왜 생겼을까요? 라고 왜 생겼지 이렇게 자문을 하시면서 거기 그 상황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많은데 제가 평소에 자세가 안 좋아요. 제가 목을 숙이고 일을 많이 해요.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해요. 사무직이라서 고개 숙이고 하는 일을 많이 해요. 젊을 때 허리 디스크도 마찬가지지만 젊을 때 항상 숙이고 앉아서 일을 했어요. 무거운 걸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럴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잘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말씀드릴 게 없는데 요즘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 자기 병에 대해서 병식이 잘 잡혀 있고 그 원인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이래서 어디가 안 좋은데 이걸 치료해 달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도구들 때문에 목이 상당히 나빠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는 과거에는 목을 숙일 일이 별로 없었다고 봐야 할까요? 하여튼 이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고 노비나 종놈들 이런 사람들 말고는 이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고 항상 위를 쳐다보고 앞을 쳐다보고 진취적으로 살아왔겠죠.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컴퓨터 CRT 화면이나 CRT 스크린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기보다는 아래쪽을 보고 약간 한 20-30도 정도 아래를 쳐다보면서 화면을 쳐다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자라목, 거북목 이런 스크린에 보시다시피 화면에 보시다시피 자라목, 거북목처럼 이렇게 목이 앞으로 꺾구정하게 굽은 상태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거 인터넷에서 가져온 건데 마음대로 써도 또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희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에서 이제 연구한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인데 보시면은 3,600명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3,600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고등학생들이 목 아프고 허리 아플 일이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협착증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고등학생들 가운데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빈도, 전자기기 사용 시간, 그리고 육체적인 활동을 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비교 대조해서 연구를 해봤을 때 과연 목 건강이 얼마나 차이 나나 이걸 연구를 해봤을 때 당연히 이제 전자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핸드폰 같은 걸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이제 상태가 안 좋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논문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목을 똑바로 세우고 있을 때 목에 각도가 0도일 때 목에 가해지는 압력
그리고 점점점 각도를 높이면서 숙여갈 때 목 아래, 가장 아래 부분 목뼈 7번과 등뼈 1번 사이에 가해지는 압력의 차이를 이제 나타낸 것인데, 확실히 고개를 많이 숙일수록 압력 정도가 세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고 디스크가 빨리 변성이 되고 상태가 나빠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목 디스크 병이 잘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 한 거 같은데,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면서 통증을 느낀 부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이제 뭐 성인 남녀 가운데 28.8%가 1,111명이 목 통증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깨, 눈, 손가락 그 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목 통증을 가장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도 핸드폰 홀릭이긴 한데 이제 좀 자주 목 통증을 좀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끊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재항님, 목 견인기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견인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뭐 이런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견인 치료라는 게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직접 이제 목을 이렇게 당겨주는 견인 치료는 효과적이지만, 자가로 하는 견인기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좀 드리기가 힘들고요. 한나 제이제이님, 목 디스크 진단 받고 한동안 견인 치료를 받았는데 턱이 아팠다. 이게 이제 견인 치료라는 건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목 모형이 있는데, 이 중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뒤쪽으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을 때 신경이 눌리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감압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당겨서 디스크의 압력을 감해줘서 신경이 눌리는 효과를 좀 덜하게 해준다, 이런 의도인데, 저 환자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뭐 접골원, 그다음에 물리치 도수치료센터, 마사지 센터, 이런 특히 접골원 이런 데 가서 뼈를 맞춰준다, 뭐 틀어진 뼈를 바로잡아준다, 이런 치료를 많이 받는다고 하시는데,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냐, 목 견인하면 디스크가 들어가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사람 몸이 그런 거 해가지고 병이 치료되면은 사람 몸이 무슨 그 부석거리는 아주 약한 바스락거리는 벽돌도 아니고, 그런 치료해가지고 잘못된 게 교정된다면 그만큼 쉽게 부서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빠진 게 그런 걸로 해가지고 완치가 될 수는 없고, 이제 증상을 경감시켜 준다는 뜻인데, 견인 치료 자체는 목 디스크에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조건 100% 낫는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턱이 아팠다고 하신 걸로 봐서는 이제 뭐 이렇게 붙잡아주는 위치나 이렇게 위치가 조금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견인을 해서 턱에 무리가 왔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치료를 받으실 때도, 견인 치료를 받으실 때도 물리치료사분에게 내가 어떤 점이 불편하다 이런 걸 항상 어필을 하셔서 잘못된 그 자세나 위치로 해서 받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JM님, 일할 때 화면 보는 시간이 많은데 자세 자체가 거북목과 비슷합니다. 올바른 자세,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게 옳은 건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뭐 환자분들이 이야기하실 때 제가 뭐 항상 이렇게 고개를 꺾구정하게 하고 있고 모니터를 이렇게 보고 안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자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예, 맞습니다라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바른 자세라는 게 이렇게 앉아 계실 때 의자의 높이는 무릎이 90도 각도로 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너무 이렇게 뭐 꼿꼿이 펼 필요는 없지만 살짝 앞으로 숙여지지 않게 이렇게 바로 펴는 자세로 하시고, 모니터를 좀 높여주세요. 화면과 모니터를 높여주시고, 그 손 높이도 높여주셔서 일반적인 책상 위치에서 높여주셔서 고개가 한 상방 5도 10도 정도를 쳐다보게, 그 정도로 모니터 위치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수리 타법을 쓰시는 분들, 키보드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항상 문제가 되겠죠. 예, 이러고 지셔야 되니까 이제 키보드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잠깐 질문을 멈추고 여기 슬라이드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기구 때문에 최근에 목 통증이 늘어나고 목 디스크가 늘어났다, 이런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거북목, 일자목, 이것이 과연 병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 목의 정상 커브는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자 형태로 예쁘게 휘어지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사람이 타고난 것이고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성인의 골격이 되면 목은 C자 형태, 등은 거꾸로 역C자, 그리고 허리는 다시 C자 형태, 아래쪽에 천추라고 하는 뼈는 역C자, 이렇게 더블 S 커브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정상인데 자세가 나빠지고 그리고 뭐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상태가 나빠지면 커브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자목 혹은 자라목, 거북목 이런 모양이 되는데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뭐 타고난 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잘생겼고 어떤 사람은 못생기게 태어났는데 그게 뭐 뱃속에 있을 때 잘못해가지고 못생기게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데 그리고 또 커브 자체도 과도하게 많이 휘어진 사람도 있고 그게 정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자목에 비슷하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병이라고 볼 수는 없고 만약에 어릴 때부터 해서 주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봤다 그러면서 점점점 정상 커브에서 거북목이나 자라목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일자목으로 바뀐다고 하면 그게 이제 병적인 상태로 진행되는 거지만 처음에도 이랬는데 나는 나중에 똑같다 그러면은 그건 뭐 병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내가 거북목인데 디스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일자목, 거북목 이런 것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정상 C자 형태의 커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목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각도가 이렇게 대부분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목이 하는 일이 사람 머리 무게를 받치는 일인데 이 머리 무게를 받치는 우리 뭐 중고등학교 때 벡터 이런 거 배우시죠? 거기에서 보면 힘이 디스크의 여러 마디에 걸쳐서 골고루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자목 거기서 더해져서 이제 거북목 상태가 되면 지금 디스크 각도가 중간으로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이런 각도가 되면서 가장 많이 꺾인 부위에 힘이 집중되게 돼요. 그러면 그 디스크가 상태가 빨리 나빠지게 되고 그 마디의 관절도 빨리 퇴행성 변화가 생기게 되고 힘을 많이 받게 되니까 근육통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일자목이나 거북목, 자라목 이런 경우에는 정상 커브의 목보다는 목이 뻐근하고 불편하고 아플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리고 물론 이제 시간이 진행되면 이런 게 오래되면 될수록 디스크가 빨리 퇴행성 변화가 생겨서 디스크가 터지고 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러나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이 상태만으로 현재 디스크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는 없어요. 자, 질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은혜님, 일자목에 대한 치료법은 안 생기게 하는 게 치료법이죠. 일단 바른 자세하고 안 생기게 하도록 하고 이제 밑에 양념게장 쿠폰님하고 같은 질문에 대해서 동시에 이분이 아니시군요. 양은혜님에 대해서 대해서 질문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겠는데 목을 자주자주 이제 동일한 자세를 오래 하고 계시는 자세, 특히나 목을 앞으로 이렇게 숙이고 계신 자세를 오래 하는 건 안 좋고 자주자주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칭은 뒤에 이렇게 뭐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손호공님, 병원에 가면 물리치료 정도만 해줘서 이제 그게 치료입니다. 일단 물리치료, 도수치료, 견인치료 이런 것들이 치료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면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잘 알고 계시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환자분들이 스스로 잘 알고 계세요. 어떤 동작들이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양념게장 쿠폰님, 오랫동안 거북목으로 인해 오른쪽 안면부가 마취가 덜 풀린 느낌이 들 수 있나요? 이게 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거예요. 오른쪽 안면부가 여기 뭐 감각이 둔하다 이런 거는 다른 원인, 목 디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거북목 목 커브 자체 때문에 저런 원인이 생기는 경우는 물론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여기에 계속 이상 감각이 있다면 뭐 뇌 검사를 해본다든지 다른 원인을 우선 먼저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목 디스크인지 아닌지는 MRI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하자면 물론 이제 일반 개인 의원 가면 엑스레이만 보고도 디스크라고 진단을 해줍니다. 저도 디스크가 의심이 된다고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디스크가 의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MRI를 찍어서 확진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디스크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디스크와 신경과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MRI를 찍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CT를 찍어서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만 CT에서는 주로 골구조, 뼈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CT는 조금 부족합니다. 물론 뭐 검사 방법이 좀 없었던 경우 과거에는 CT만 보고도 판단을 하긴 했지만 더 좋은 검사 방법을 두고 과거의 검사 방법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각각이 필요한 종목이 있어요. CT가 그렇다고 해서 CT가 좀 더 싸고 디스크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쁜 검사가 아니고 CT는 CT만의 이제 꼭 필요한 검사이고 MRI는 또 MRI를 필요하는 검사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검사인데 특히 척추 질환, 디스크 협착증 이런 디스크나 신경 문제에 대해서는 MRI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비싸다는 것은 사람 본인 주관적인 것인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10,000원 내라 그러면 5,000원 내고 싶고 5,000원 내라 그러면 1,000원 내고 싶고 1,000원 내라 그러면 공짜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검사라고 생각하고 필요할 때는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예, 뭐 이런 말까지 할 거는 아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말씀드렸더라. 이제 일자목, 거북목, 자랑목 각각의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태생적으로 이런 건지 어떤 건지 알 수가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가끔 이제 교통사고 환자분들을 많이 보는데 교통사고로 해서 목이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을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일자목이에요. 그게 일자목이라는 게 선천적으로 그렇거나 점점점 상태가 나빠져서 일자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한번 휘청하게 되면서 목이 근육이 뻣뻣하게 뭉쳐서 그래서 일자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 강직이 심하다는 뜻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 꾸준히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시고 나중에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일자목이 풀려서 다시 원래 컵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근육통에 의한 일시적인 근육 강직에 의한 일시적인 일자목인데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자목은 병적인 상태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 혹은 지금 현재 통증이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목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목도 마찬가지고 뭐 허리도 마찬가지지만 척추는 골격, 뼈가 기본 축을 이루고 있고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추간판이라고 하죠. 추간판 그리고 뒤쪽에 이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여러 가지 인대 그리고 그 주변을 감싸면서 골격을 잡아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뼈 사이로 해서 길이 나 있어서 지나가는 신경이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무조건 뭐 목이 아프면 목 디스크, 허리가 아프면 허리 디스크만 생각하시는데 병이라는 게 이제 의사들이 많은 만큼 여러 가지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모든 치료가 똑같으면 병 이름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겠지만 치료 방법이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으로 나누어서 세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근육이나 인대에 생기는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뭐 근육통은 대부분 염좌, 근육 파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신경에 생기는 신경 종양, 그다음에 신경염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뼈는 부러지거나 부러져서 생기거나 뼈에도 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는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디스크 자체가 낡아서 나빠지는 퇴행성 변성증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정상적인 디스크 상태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 똑같은 여기서 뼈와 동시에 똑같이 끝이 나야지 정상인데 뒤로 튀어나오게 되면 이 사진에서처럼 뒤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경우가 이제 목 디스크입니다. 이 디스크는 제가 뭐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리는 게 가장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둥글게 돼 있는 디스크가 있으면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다고 쳤을 때 디스크는 두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뭐 조금 더 나누자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내부와 외부가 다릅니다. 내부는 수액이라는 부분이고요. 이 수액이 직접 디스크 역할을 하는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수액은 뼈와 뼈 사이에 있으면서 뼈를 받쳐주는 역할, 충격 흡수를 해주는 역할, 그래서 말랑말랑한 공처럼 젤리처럼 된 부분이고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섬유륜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섬유륜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액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가죽띠 같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나이테처럼 여러 겹으로 딱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목을 받쳐주는 구조물 역할을 하는 것은 수액, 그 수액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섬유륜입니다. 그런데 수액은 정상적으로는 물기가 촉촉하게 차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탄력 있고 그 복구성이 강하고 꽉 눌렸다가도 다시 스펀지처럼 튀어오르는 이런 상태인데, 수액이 나이가 든다, 수액이 상태가 나빠진다, 퇴행성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되게 되면 점점점 수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제가 표현을 할 때 논밭에 논밭이 이제 가뭄에 쩍쩍 갈라지듯이 그 수액 자체가 원래는 물기가 촉촉하게 있어서 탄력이 있는 상태인데, 그게 물기가 빠져버리면서 수액의 그 섬유들이 쩍쩍 갈라져서 물 빠진 논밭처럼, 가뭄에 든 논밭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 상태로 되고, 그러면 당연히 탄력이 없어지게 되고, 탄력이 없어지게 되면 이 목뼈를 받치는 힘도 줄어들게 되고, 힘이 줄어들면서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점점점 닳아서 빨리 내려앉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바깥쪽 섬유륜 부분을 치고 나오면서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터져서 신경을 누를 때를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추간판 탈출증인데, 환자분들이 이제 목 디스크가 이상이 생기면 나 디스크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게 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인데 그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추간판 탈출증이 있을 때는 허리나 목이나 마찬가지인데, 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증상이 심한 목 통증이나 아니면 팔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팔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디스크가 왜 생기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앞에서도 거듭 설명을 드렸다시피 뭐 자세가 나빠서, 내가 목을 많이 써서 목에 무리가 되는 일을 많이 해서, 목을 다쳐서 뭐 본인이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걸 이제 네 글자로 요약하면 생로병사입니다. 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늙고 병드는 과정이 당연히 디스크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크가 처음에 어릴 때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깨끗한 상태로 보이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에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쩍쩍 갈라지게 되고, 높이도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튀어나오고 터져나오고 신경을 누르게 되고, 낡은 것 자체만으로도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딸기80님, 허리 디스크 있으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목 디스크도 개선 방법이 있나요? 물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일한 디스크가 힘을 받게 되는데, 동일한 자세를 오랫동안 하셔서 근육이 무리가 되면은 근육에서 받쳐주는 힘이 떨어지면서 디스크에도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므로, 그런 동일한 자세를 오래 하시지 않고 자주 스트레칭과 이제 풀어주는 거, 근육을 부드럽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그 코어 근육, 허리 같은 경우에는 코어 근육 운동인데, 그런 걸 통해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디스크가 상태가 나빠진 샘플이 보이는데, 뭐 깨끗해 보이는 디스크와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는 디스크, 뭐 일반인 분들이 보셔도 확연하게 차이를 알 수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목 디스크의 증상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이제 목 디스크는 항상 목이 아프다, 뒷목이 뻣뻣하고 아프다. 근데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디스크가 없는 분들도 목이 아픈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디스크라고 하는 경우는 병적인 상태의 디스크, 그냥 단순히 뭐 디스크가 조금 낡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터져 나와서 신경을 꽉 누르고 있을 때 그런 수술까지도 요할 수 있는 심각한 상태의 병적인 상태의 디스크 상태를 말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목이 아주 심하게 아파요. 갑자기 특징적으로 아주 심하게 목이 아프고, 그리고 양쪽 어깨 축지, 견갑골 쪽 이쪽이 통증이 생기고,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병원에 오실 때 이게 처음에 의사를 보기 전에 그 일반 의원에 가시면은 뭐 여러 가지 항목을 다 보지만, 좀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 쪽으로 보면 각각 파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어깨가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호소를 하셔서 처음에는 어깨 관절 보시는 선생님한테 가셨다가 이제 디스크 쪽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깨라는 게 사람의 표현에 따라서 목덜미 옆쪽 여기도 어깨라고 하고,
견갑골 안쪽도 어깨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 어깨 관절 이 부분을 어깨라고 표현하시는 경우도 많고, 아니 뭐 당연한 거지만, 그리고 아래 팔 상완부까지도 어깨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옥디스크의 증상은 여기 이 관절 부분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이렇게 움직일 때, 팔을 움직일 때 아픈 증상보다는 목을 움직일 때에 나타나는 팔까지 타고 내려가는 팔 방사통, 그런 통증과 항상 목 주변부, 견갑부와 어깨 축지라고 하죠. 이 부분, 이런 부분이 뻔하게 아프고 불편하신 경우, 그리고 심한 경우에 이제 두통까지 생길 수가 있고,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인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직접 뭐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가는 신경이 눌려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그 목 디스크가 있으면 주변에 근육이 뻣뻣하게 뭉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여기 근육이 서로 다 연결돼 있어서 안구 쪽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2차적인 원인인데, 그리고 팔과 손이 저리다, 이런 증상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손목 쪽에서 신경이 눌리는 그런 병과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여러 가지 질병을 알아보신 분들은 자기 병에 대해서 어떻게 잘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의사가 되기 전에,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기흉이라는 병을 알았었는데, 그 병 자체가 이제 폐 바깥쪽에, 폐 실질 바깥쪽에 공기가 차서 폐를 누르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한번 알았고, 대학 때 다시 알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알았을 때는 이게 뭔가 해서 뭐 기침 나오고 숨도 답답하고 이랬는데, 한 사나흘 정도 뭐 계속 참다가 억지로 참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병원 갔는데, 나중에는 대학 때 다시 생겼을 때는 하루 딱 느낌을 보고, 이건 내가 볼 때, 그때 뭐 예과 1, 2학년 때라서 의사도 아니고 뭐 별로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기흉이다 이러고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환자분들도 어떤 병을 앓고 그 병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내가 반의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병에 대해서도 진단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가 보고 뭐 전문의가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병이, 목 디스크 증상도 여러 가지 병과 헷갈릴 수가 있는데, 뒷목이 뻣뻣하게 아프다, 뭐 내가 혈압이 올라서 그렇다, 두통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다 혈압이 높고 뇌졸중이 생긴 거 아닌가, 중풍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하시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목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뇌 혈류가 안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축지가 뭉친다. 오십견이라는 것은 어깨가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예전에는 이렇게 쑥쑥 잘 올라갔는데 어느 각도 이상 안 올라가고 뻣뻣하게 굳은 듯한 느낌이 들고, 이 이상 올리게 되면 통증이 유발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증상을 가지고 오십견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진단명으로는 여기 이제 어깨에 인대나 관절 부분에, 뭐 진단명이 아니고 관절 부분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관절 움직임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를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과 손이 저린다, 수근관 증후군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손 저릴 때 말초 혈액순환 장애가 있을 경우에도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목 디스크의 증상은, 자, 이제 목 디스크가 어디에, 디스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디스크나 협착증 두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인데, 디스크 협착증에 의해서 신경의 어느 부분이 눌리냐에 따라서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보실 때 이렇게 노란색이 신경입니다. 목에 이제 구조가 있을 때 노란색이 신경인데, 뼈 사이로 해서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가운데 쪽에, 뭐 뇌에서부터 가운데로 이렇게 굵은 신경이 내려오고, 여기에서 신경의 가지가 옆으로 나와서 뼈 사이의 구멍을 통해서 팔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뒤쪽에 있는 그림에서 이게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신경총을 형성하면서 내려가게 되는데, 가운데 쪽이 눌리느냐 아니면 바깥쪽 신경근이 눌리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이제 특징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가운데 쪽이 심하게 눌리는 경우에는 일단 목 통증이 더 심하게 되고, 뭐 팔로도 방사통이 있을 수 있지만 목 통증이 심하고, 그리고 걸음걸이 장애나 마비가 생길 수가 있어요. 특징적으로 이제 다리가 힘이 빠지고 발목에 힘이 떨어지고 쩔뚝쩔뚝거리고 이래서 이건 뭐 중풍 아닌가, 뇌경색 중풍 아닌가, 아니면 혹은 허리 디스크가 생겨서 그런가, 이래가지고 왔는데 허리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목 디스크가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신경을 꽉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뭐 심한 경우에는 대소변 장애도 생길 수가 있고, 이거는 거의 목도 중요한 큰 신경인데 뇌경색, 중풍하고 비슷하게 큰 신경의 이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것은 응급으로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결국에는 이제 수술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는 신경근이 눌리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목이나 뭐 다리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통증보다는 한 편측, 양측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한쪽으로 팔에 어느 방향, 예를 들어서 손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안쪽으로 타고 내려간다든지 바깥쪽으로 타고 내려간다든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타고 내려가는 방사통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이게 신경이 각각 몇 번 뼈 사이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신경이 내려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방사통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뭐 질문은 더 없으신가요, 혹시? 예. 그리고 질문 조금 답변을 드리겠는데, 중1 아들이 틱이 있는데, 틱 증상은, 틱 증상은 경추하고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예. 뭐, 제가 식견이 짧아서 모르는 경우인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일자목이 되면 정상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건가요? 이거는, 이게 뭐 100%는 세상에 100%는 없지만, 일단 일자목이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교통사고 이후에 급성으로 생기는 일자목처럼 근육통에 의한 경우에는 금세 증상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 뭐 여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근육통 풀어주는 치료를 통해서 정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디스크가 상태가 나빠져서 이 디스크가 낡아서 뭐 앞쪽이 많이 닳아서 내려앉는다든지 이러면서 앞으로 꺾구정한 자세가 되는 그런 일자목의 경우에는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횡격막 마비 증상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상부 경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 3번 신경 위쪽, 그러니까 신경이 중심성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큰 굵은 쪽에 심하게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큰 사고가 나서 골절이 되면서 신경을 확 눌렸을 때 이렇게 상부 신경 3번 신경 이상의 신경이 눌렸을 때 횡격막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이스님, 예전에 비 오는 날 꼬리뼈는, 뭐 아프시면 병원 가셔야죠. 조금 지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이러면 안 가셔도 되는데 아프시면은 가보시는 게 맞습니다. 계속 아프시면. 그 다음에 입 벌리다가 담 걸리면 이거는, 이 질문은 여기서 대답 드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왼쪽 목과 왼쪽 뒤통수만 아픈데, 이게 이제 목 통증이 나타나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디스크 증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때문에 인공디스크 수술을 했다. 인공디스크는 목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그것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관절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스크 대체품으로 갈아주는 것인데, 인공디스크가 충격으로 인해서 다시 튀어나오려면 목뼈가 부러질 정도의 큰 충격이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뭐 일상생활로 인해서 그렇게 되기는 거의 힘듭니다. 뭐 이제 가끔 인공디스크가 그 사이에 제대로 위치하고 있지 못해서 점점점 틀어지면서 뒤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건 이제 논문을 낼 정도로 우리가 논문이라는 게 이런 사례, 희귀한 사례가 있다 그러고 전 세계에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웬만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은 어깨와 회전근개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것과 감별하는 방법은 이제 뭐 그 환자분들이 정확하게 감별을 하실 수는 없고 진찰을 받아보셔야 아시겠지만, 어깨에 관련된 질환은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 통증이 생기고 어느 방향으로 올린다든지, 뭐 앞쪽 뒤쪽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올린다든지 할 때 통증이 유발되고, 움직임에 그 이제 관절 가동 범위가 100%로 되지 않고 통증이 생긴다. 그런 게 이제 어깨와 관련된 것이고, 손목 터널 증후군은 주로 증상 나타나는 부위가 손목의 아래쪽 손 부분, 그리고 혹은 이제
팔꿈치 아래쪽까지도 증상이 나타납니다. 거꾸로 올라와서 여기까지 이 부분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목 디스크의 경우에는 목을 움직일 때 이렇게 통증이 유발된다든지 아니면 팔의 어느 한 방향으로 타고 내려가면서 방사통이 있는 경우가 이제 목 디스크 증상이고, 근육통, 연관통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목 디스크처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목 근육통에 대한 치료, 뭐 도수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걸 해줬을 때 좀 금세 필요한, 이제 빨리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치료를 해봐야 할 수가 있고, 정 치료가 안 된다면 자세히 검사해봐야죠. MRI 찍어보면 뭐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방사통까지 오는 경우는 목 디스크가 심한 것이지요. 예, 방사통도 이제 정도가 차이가 있겠지만, 방사통까지 나타나는 경우, 아니 뭐 방사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목 디스크가 심한 건 아닙니다. 이제 눌리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눌리는 정도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느끼는 통증의 정도는 다른 거기 때문에 통증만 가지고 심하다 아니다를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방사통이 나타나는 거는 이렇게 팔로 내려가는 신경근이 눌린다는 뜻이고, 그걸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통증이 심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데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방사통이 심한 경우에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자, 여기서 이제 경추, 이제 뭐 시간이 한 10몇 분 남았는데, 건강한 경추 관리법에 대해서 미리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바른 자세를 취하려면 사람이 타고난 그대로의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뭘 이제 내추럴한 게 가장 좋은 것인데, 이제 키높이 하이힐, 키높이 깔창 이런 거 신으면 자세가 틀어져요. 여기서 보시면 정상적으로 바로 딱 섰을 때는 이렇게 일자로 목과 허리 축이 바로 서게 되는데, 키높이 구두를 서면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기울인 자세가 되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척추가 모양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걸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좀 불안정한 자세에서 걷게 되니까 미용 신경 쓰다가 못 망치는 길이 되죠. 네. 그리고 베개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높은 베개를 쓰시는 게 안 좋습니다. 높은 베개를 쓰면 목의 정상적인 커브가, C자 형태 커브가 유지가 되지 않고 거꾸로 앞으로 이제 거북목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디스크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되고 점점점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베개를 옛날부터 높은 걸 맸는데 도대체 낮은 거 베면은 편하지 않고 힘들어서 베일 수가 없고, 이 뭐 목침 같은 거 이렇게 두꺼운 거 이런 거 베야지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미 그렇게 변해버려서 그래요. 목 커브가. 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뭐 베개 같은 거 베고 엑스레이 찍어 보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는데, 이게 정상 커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젊은 시절부터 베개는 너무 높게 이렇게 베시는 건 좋지 않고, 특히 침대에 누워서 꼿꼿하게 이렇게 뒷목에 높은 거 베고 고개가 앞으로 많이 숙여지도록 한 상태로 TV 시청하거나 누워 계시는 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 목 커브, C자 형태 커브가 유지되도록 베개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요즘 기능성 베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목 구조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분명히 질문하실 것 같아서 미리 설명드리는데, 제가 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옛날에 뭐 개발이나 이런 거에 또 참여해 보기도 했는데 좀 어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베개라는 것은 이렇게 목이 약간 뒤로 젖혀지도록 하고, 그렇다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뒤로 젖혀지고 뒷머리가 땅바닥에 닿으면 너무 자세가 불편하기 때문에 어깨 아래쪽에 살짝 낮게 베개가 데이고, 그다음 목 아래에서 이렇게 C자 커브가 되면서 머리도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이런 정도 자세가 제일 좋은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기능성 베개 개발하시는 분들도 이런 커브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시는 거고. 예. 그리고 앉는 자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모니터 밑에 책을 여러 권 깔아가지고 높게 하는데, 고개가 5도에서 10도 정도 위로 상방을 쳐다보는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처럼 목을 앞으로 이렇게 숙이고 계시는 자세는 안 좋죠. 예. 그래서 이제 왼쪽 머리와 붙은 곳이 1번인가요? 뭐 머리 바로 아래쪽에 있는 뼈가 1번이긴 한데, 1번 목뼈는 밖에서 웬만해서 사람이 만지기가 좀 힘듭니다. 물론 이제 살이 없고 이러신 분들 꽉 누르면 만져지긴 하는데,
일본 목뼈보다는 일본 목뼈는 이 뒤쪽에 여기 척추뼈에서 보실 때 후돌기라는 게 있어요. 척추뼈에는 모든 뭐 목뼈부터 해서 등뼈까지 허리뼈까지 해서 후돌기라는 게 있는데 뒷목을 이렇게 눌렀을 때 만져지는 뼈는 이건 후돌기입니다. 근데 이 후돌기가 1번 경추는 저명하게 튀어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뭐 잘 안 만져져요. 예. 그리고 여기가 아프신데 왼쪽 귀에 이명이 심하다. 뭐 두 개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왼쪽 머리, 왼쪽과 붙은 거. 이거는 지금 제가 뭐 여기서 그 이야기만 듣고 어떤 병이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일단 병원 가셔서 오셔서 진찰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레스트를 빼고 운전하신다. 헤드레스트라는 게 이렇게 사고가 나서 확 충격이 왔을 때 목이 뒤로 심하게 꺾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뭐 사고 안 날 자신 있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박종영님 1.5 판정받았는데 베개 높이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걸 참조해 주시고요. 한강장덕수님 손을 드는 것은 정상이나 팔을 이제 요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목 디스크의 증상 중에 하나가 팔에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힘 아니면 이렇게 앞으로 쭉 뻗는 힘, 손목을 뒤로 들어 올리거나 주먹을 쥐는 힘, 손가락을 이렇게 뻗치는 힘, 이렇게 각각 신경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목 디스크가 신경근을 누르는 경우에는 오른쪽이나 왼쪽 편측으로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한쪽 팔에 힘이 떨어진다. 아니면 중심성으로 눌렀을 때도 양팔 마비가 와서 힘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그럼 빨리 MRI 검사해보고 뭐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딸기80님 목 디스크 통증이 있으면 여러 가지 과 중에서 제가 예전에도 여기 이제 비욘디에 나와서 환자분이 정형외과가 수술 잘하나요? 뭐 신경외과가 수술 잘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대답드린 게 잘하는 놈이 잘한다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뭐 어느 과를 비하고 어느 과를 지켜주고 이런 게 없고 뭐 제가 신경외과지만 신경외과보다 재활외과 선생님이 잘하시는 게 있고 정형외과 선생님이 잘하시는 게 있고 이제 또 통증치료 선생님이 잘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통증의학과 선생님들은 주로 이제 주사 치료를 위주로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특화가 되어 있지만 뭐 자기가 수술 못한다, 치료 못한다 이렇게 그 비관하는 의사가 별로 없는 것처럼 저도 내가 통증치료, 주사치료, 뭐 웬만한 통증의학과 의사보다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저 질문에 대해서는 누가 낫다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힘듭니다. 잘하는 놈이 잘합니다. 예. 그리고 날개뼈와 등 근육을 풀어주면 목통증이 사라지던데 박종영님, 예, 이제 목 디스크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근육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정확한 진단 MRI까지 찍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고요. 예, 마음부자님 팔이 저리는 거, 예, 저림 증상도 목 디스크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통증 없이 저리기만 하는 경우에는 디스크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여러 가지 이제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목 디스크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뭐죠? 딸기80님 자동차 운전자 뒷목 운전대 뒤에 보호대 뭐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어떤 표현이신지 잘 모르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이게 이제 스트레칭 위주로 하는 게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어떤 운동을 했을 때 완전히 병이 낫고 좋아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디스크가 심하신 분들은 이런 운동을 해라. 운동했더니 뭐 목 스트레칭을 했더니 아니면 어떤 자세를 취했더니 목이 더 아픈데요, 팔이 더 아픈데요. 이렇게 그렇게 아프면 하시면 안 됩니다. 했을 때 더 무리가 될 수가 있고요. 운동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나빠지기 전에, 심해지기 전에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운동을 한다고 해서 있는 병이 없어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게 낫기 위해서 치료를 한다기보다 병을 치료하고 나서 혹은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소를 잃었을 때 외양간 고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혹은 이제 병이 생겼을 때 운동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 가서 운동하면서 아파 죽겠는데 운동해도 낫지는 않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희가 도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나빠지기 전에 잘 관리하시고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빨리 진단받고 이런 스트레칭 운동 열심히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의 움직임, 목의 움직임 각도를 최대한 유지해 주시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점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심해지고 관절에 경화가 오면 관절도 이제 점점 굳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릴 때는 이제 앞으로 숙여서 허리 똑바로 편 상태에서 앞으로 90도로 숙여서 손바닥이 땅바닥에 닿는데 점점점 나이가 들면 그게 안 돼가지고 억지로 낑낑거리고 뭐 손가락 겨우 딱 바닥에 닿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처럼 목도 어떤 분들을 보면 이제 오셨을 때 목이 이렇게 뻣뻣하게 굳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목을 이렇게 꺾어보세요 하면 나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이제 그런 분들은 디스크나 목 관절의 상태가 이미 많이 나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이제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각도 내로 이게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근긴장을 이완시키는 효과도 있으니까 이렇게 운동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주고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그런 여러 자세로 스트레칭을 하시고 주변에 연관된 근육, 목과 연관된 부분에 이제 날개뼈 쪽에 있는 우리가 견갑부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트라페치우스 제가 갑자기 한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런 근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육을 풀어주는 근육이 가볍고 부드러워져야 디스크에 무리가 안 가고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육의 안녕이 디스크의 안녕이고 디스크의 안녕이 근육의 안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디스크를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거는 뭐 수술 외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장님 승모근. 그래서 이런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 근육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뭐 덧붙여서 허리에 대한 것도 붙여봤는데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운동을 해서 가벼운 스트레칭, 뭐 필라테스 같은 게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나빠졌다. 내가 뭐 이런저런 치료해봐도 안 된다. 나빠져서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엑스레이, CT, MRI 그리고 근전도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신경이 눌릴 때 그 신경이 눌리는 것이 신경의 이상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신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뇌나 척추 쪽에서 전기 신호가 전달이 돼서 이 말초 신경까지 타고 내려와요. 그런 전기 신호를 위에서 자극을 해서 아래에서 받아서 이런 신경이 전도가 잘 되는가, 막히는 부분이 없는가, 어디에서 눌리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보는 검사인데 특히 목 디스크와 수근관 증후군, 여기 손목에서 눌릴 때 혹은 팔꿈치 부분에서 눌리는 경우 이런 말초신경 압박하고 비교를 할 때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술 드시고 나서 환자분들이 밤에 전날 술 많이 먹고 골아 떨어져서 팔베기 하고 잤는데 갑자기 손목 마비가 왔다. 손목이 안 들어 올려진다. 이래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뭐 뇌경색 중풍이나 혹은 목 디스크로 인한 경우 혹은 이제 말초신경이 압박이 돼서 나타나는 그런 신경병과 감별을 하기 위해서 근전도 검사를 해보는 경우가 있고 그런 근전도 검사도 뭐 어떻게 보자면 필수적으로 해볼음직한 검사입니다. 자 이제 치료 전에 딸기80님 자동차 운전석 목받침 뭐 사고 시 목이 과도하게 신전되는 것 뒤쪽으로 젖혀지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두판상근 제가 공부를 옛날에 영어로만 해서 한글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고 김은희님 뒷목 양쪽으로 쏙 들어간 부분 핏줄이 당기는 느낌 목 디스크 자 일단 목의 통증은 온전히 팔 통증 방사통 없이 목 통증만 있는 경우에는 이제 확률적으로 디스크 문제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선은 목 근육통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해봅니다. 그래서 뭐 주사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물리치료, 도수치료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치료를 해봐서 증상이 많이 오랫동안 풀리고 좋아진다면 큰 병을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거나 점점점 증상이 악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뭐 하루 이틀 좋아지다가 금세 다시 반복적으로 악화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목 디스크를 의심을 하고 자세히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스플레니스 캐피투스는 목에 있는 이제 그 뒷머리 쪽에서
저기 두개골과 목쪽을 연결해주는 근육인데 뭐 이제 미세한 움직임과 그 목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큰 근육은 아니고요, 작은 근육입니다. 그리고 김자돌님, 네. 잠자고 일어나면 왼쪽 손에 감각이 없는데 자고 일어나서 없어지신다? 이게 항상 아픈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서 감각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우선은 말초신경 장애 가능성이 더 높고 이제 뭐 혈액순환이라든지 그런 가능성이 더 높고 물론 이제 미세하게 목 디스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진찰을 받아보고 아까 말씀드린 근전도 검사라든지 혈류 검사라든지 목 MRI라든지 이런 검사를 두루두루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이 좀 이제 가장 힘든 경우가 증상이 애매한 경우에, 심하지도 않고 애매한 경우에 이제 어떤 병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그 스페시픽한 특정적인 증상이 있는데 그런 딱 맞아떨어지는 증상이면 이건 뭐 목 디스크입니다. 예. 그 일반 의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당신은 목 디스크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것이 증상이 저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엑스레이 보고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처럼 증상이 저린 경우도 있고 뭐 안 저린 경우도 있고 자고 일어나는 데는 그랬다가 금세 좋아지고 이런 경우에는 저명한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 가지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대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이제 뭐 증상과 목 디스크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뵐 때 이제 치료에 대해서 각계로 나눠서 여러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뭐 증상과 디스크 그리고 여러 가지 경추 병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